예, 안녕하세요. 현범TV의 노현범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,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,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제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거든요. 그 회사제라고 하는 게, 소위 말하는 총수가 다스리는 지주회사가 있고, 그 회사 아래에 하나씩 하나씩 자회사를 둔다라는 개념이에요. 그럼 이제 지배구조가 확실하죠. 누가 모기업이고 누가 자회사고 모기업의 지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고 이런 게 뭐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. 뭐 꼭 단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. 어떤 디테일이냐? 이 그 대기업 지주회사제 관련해가지고 관련한 법안이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 안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. 이제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 놓은 게 있어요. 이제 상장 회사는 지분율 20% 이상, 비상장 회사는 30%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2%의 넘는 일감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. 뭐 그럴싸하죠. 그러니까 사실상 저 회사에 내가 대주주인데 거기에다가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준다 그러면 아,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그 목적 취지상 다른 기업들이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더 돈이 되는 물건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자기 거에다가 넘어간다 이거죠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.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안 들어갑니다. 자회사라 하면 지분율 50% 이상에. 그리고 자기 회사니까 거기에다가는 당연히 일감 몰아줘도 된다라는 또 희한한 논리가 돼요. 뭐 그럴 거면 자회사를 왜 만듭니까?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현대중공업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딱 섞어서 얘기를 하면 딱 좋은데요. 일단 옛날에 지금은 뭐 자산 분할이니 뭐니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어서 팔면 그 배가 20년 3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쭉 다녔으면 좋겠는데 뭐 중간중간 고장이 나지 않겠습니까? 사소하게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진이 나갈 수도 있고 프로펠러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뭐 발라스트 라인이 나갈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워런티 팀이 돌아다녀요. 보통 우리 냉장고사도 워런티 1년이죠. 뭐 그 안에 있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집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내일 오는데 핵심 부품이 고장 난 게 아니면 저는 워런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을 받지 못하고 부품값까지 다 내야 되는 겁니다. 실제로 배 같은 경우에는 배를 파는 것도 꽤 이득인데 배에서 발생하는 메인터넌스들을 이제 가가지고 고쳐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제법 큰 이득이에요. 사실 가전제품도 그렇게 다르진 않겠죠. 그 이득들을 어떤 식으로 보겠냐라고 보면 사실 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서 서비스 해주는 것 이런 보증팀 같은 경우에 원래 갖고 있었던 팀이거든요. 근데 이걸 몇 년 안 됐어요. 1, 2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똑 띄어서 분사를 합니다. 근데 이 팀 생각해보세요. 설계를 새로 해요? 안 하죠. 자재 원래 있던 거 들고 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공수라고 해갖고 사람이 얼마나 품 들어가는 거 현대중공업에서 다 제공을 해요. 이게 완전 노난장사예요. 뭐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자재를 공급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자재 공급 가격 다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가가 올랐으면 올랐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싫어 니네 안 쓸래 그러면 누가 하는데 현중에서 만든 배 현중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배에 대해서 서비스를 누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독점 보증 기관이 AS 애프터 서비스가 사실상 독점이 되죠. 그런 독점적인 기업을 분사를 합니다. 부서를 그러니까 보증관리 부서를 분사를 해갖고 만든 게 현대 글로벌 서비스예요. 그럼 이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? 그 부서를 나눴어요. 내가 되게 잘 나가는 부서, 돈 잘 버는 부서.
그 부서에 나눴는데 그 부서는 그대로 부서장으로 남고 대가리만 늘어난 겁니다. 사장만 늘어난 거예요. 그 사장이 누구냐? 현대중공업의 재벌 3세 정기선이라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중공업은 이 사람한테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봤을 때 자회사니까 일감을 몰아줘도 되죠. 그럼 자회사라고 하는 거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?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만들어서 현대가 아닌 다른 곳에도 그런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. 대우 거 배에도 해주고 삼성 거 배에도 해주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좋죠. 뭐 약간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아 들어가 있습니다. 이를테면 현대, 삼성, 대우가 아닌 다른 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갖고 해준다. 뭐 이제 BW 발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BWTS 같은 그런 것들 좀 뭐 설치해 주겠다. 뭐 스크러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치해 주겠다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요.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주된 매출과 수익은 현대중공업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. 현대중공업의 보증관리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. 연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2천억 정도 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현대중공업이 가져야 됐어야 되는 이익을 얘네가 들고 가는 거죠. 그리고 정기선은 아주 알짜 기업을 들고서 잘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. 그 현대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정기선이라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거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. 그쪽에 대표이사로 돼 있으니까 임금 받으면서. 그 다음에 근데 사실 그런 건 좀 작고요. 진짜는 뭐냐면 재벌의 승계 과정 이번에 삼성 바이오 그 로직스 맞나? 하여튼 거기에서 발생했던 그 기업의 승계 과정을 한번 쫙 읽어보면요. 일단 새 회사를 세워요. 그리고 그 새 회사를 키워요. 그리고 원래 회사랑 합치면서 합병 비율을 조절을 해요. 그 새 회사를 세우고 새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싼마이 때 주식들을 사 모아놓는 거죠. 뭐 주식 모으는 거 임금으로 받아서 넣어도 되죠. 뭐 이재용 같은 경우에 16억으로 61조도 만드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말 했다가 뭐 그런 거 걸리는 건 아니겠지. 그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에서 그랬어요. 제가 한 말 아닙니다. 여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뭐냐 회사를 급격히 키우는 과정,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이 지주회사제에 관련을 한 공정거래법의 그 이런 조항들을 보면요, 도대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사실상 그냥 재벌이 만든 겁니다. 아니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현대중공업은 기업 합병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, 아니 사실 기업 합병 심사에 대한 서류조차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분할에 들어갑니다. 왜 그랬겠어요? 기업 분할을 해야 새 회사를 세울 수 있잖아요. 기업의 승계 과정 다시 말씀드릴게요. A. 새 회사를 세운다. B. 새 회사를 키운다. C. 원래 회사와 합친다. 지금 새 회사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게 뭐냐? 현대중공업에서 자산 분할된 현대중공업이 되겠죠. 그리고 그 회사를 키우는데 현대중공업 밑에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 같이 키우면 되는 겁니다. 뭐 현대중공업의 사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사장은 정기선이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합치는 과정에서 야 이익 이쪽이 많이 난다 그래갖고 그쪽을 합병 비율로 맞춰갖고 주식 지분율을 높여요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일모직과 그 삼성전자가 합병했나?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그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뻥튀기 되는 바람에 이재용이 제일모직에 갖고 있던 합병 비율 유리하게 갖고 갔죠. 그래서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지분율을 확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갖고 갔지 않습니까? 그거랑 똑같은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아주 프로토타입한 거예요. 네? 잘 보면 거의 모든 회사가 이 방법을 앞으로 쓸 겁니다. 사실 삼성이 하면 뭐든지 다 따라해요.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삼성이 하면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그 법이 우리나라 법이 삼성이 하는 걸 막는 식의 법이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재벌이 삼성 보고 따라해서 상속하는 법이 바뀐다.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런 꼴 보기 싫으면요, 제가 정의당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정의당 찍으세요. 정의당 찍기 싫다, 진짜 정의당 노란색 꼴도 보기 싫다, 그럼 민중당 찍으세요.
그러면 최소한 디테일이 아니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. 어쩌다가 이런 꼴이 났는지 참 대단합니다. 대단해. 감사합니다.